올레TV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5년도에도 변함없이 올레TV 무비스타 소셜클럽을 통해서 인사드리는 MC 이선호입니다. 2015년 새로운 한 해 어떻게 맞이하셨나요? 한 해 계획들은 잘 세우셨나요? 저는 찬찬히 무스쇼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MC로서의 제 모습도 반성해보고 또 올 한 해 계획도 세워봤는데요. 제 올해 계획은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는 현장에 찾아가서 더 많은 영화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몹시 설레고 기대가 되는데요. 저의 그 계획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지켜봐 주세요. 올 한 해도 무비스타 소셜클럽은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고 때론 유쾌하고 때론 가슴 뭉클하게 하는 진정성 있는 다양한 영화들로 여러분들과 더 많이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올레TV 무비스타 소셜클럽은 영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영화 가이드로 변함없이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선호와 함께하는 영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신개념 영화쇼 올레TV 무비스타 소셜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2015년 새해 첫 무스쇼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저는 몹시 기분이 새로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새로우신가요? 네. 그럼 이 새로운 마음 안고 우리 다양하고 재미난 영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서 백은하 기자님 모셔봐야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떡국은 어떻게 매년 드시나요? 네, 매년 1월 1일 새벽 되면 저희 그 동네에 뒷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해 뜨는 것도 보고 내려와서 떡국 끓여 먹고. 네, 일출도 보시고 떡국도 다 하시네요. 네, 그래서 1월 1일에만 그러는 것 같아요. 선호 씨는 새해 계획 없으세요? 저는 일단 새해 계획은 항상 그 헬스 클럽을 가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전 새해 첫날 헬스 클럽을 가는데 이게 한 일주일을 못 가더라고요. 일주일이면 많이 가는 거죠. 그런가요? 보통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담배들도 이렇게 하고 헬스 클럽 끊고 수영 끊고 하지만 그 운동화 가지러 갈 때 다시 가죠. 헬스 클럽. 맞아요. 그래도 다행히 1년 365일에 한 번씩 무언가를 새로 리셋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1년이 개념적으로 한 1000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린 1000일 동안 굉장히 방만하게 살다가 1000일 만에 뭔가를 새로 하려면 리셋해야 되니까요. 굉장히 새롭겠네요. 좋게 생각하자고요. 네, 우리 다 그러면 새로운 마음 갖고 본격적으로 무비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비 토크! 원작을 뛰어넘는 스토리, 강렬하고 스릴 넘치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새로운 웰메이드 시리즈물이 탄생했다.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닌 영화, 메이즈 러너. 네, 2015년 새해 첫 무비 토크 테마는 바로 20세기 폭스사가 새롭게 탄생시킨 시리즈 영화, 메이즈 러너입니다. 네, 기자님, 이 메이즈 러너는 그 2014년도에 그 새롭게 탄생한 그 시리즈물인데요. 꽤 흥행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시작하기 전에는 메이즈 러너가 보시다시피 우리가 딱 봤었을 때 알만한 헐리우드 스타가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국에서 그렇게까지 흥행을 베스트셀러가 됐었던 그런 소설을 원작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도대체 뭐지? 정체가 뭐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으셔서 처음에는 이 영화에 대한 흥행을 크게 점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10대들, 20대들 메이즈 러너를 본 관객들이 점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오히려 흥행에 크게 성공했었던 그런 작품이었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리즈물들이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영화들이 한 편이 성공하고 나서 후속작을 또 만드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시리즈물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한 편을 만들고 후속작이 나오는 경우는 전편에 비해서 후속작이 재미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아예 시리즈물로 만들어지는 영화는 1편, 2편, 3편 갈수록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보통 이렇게 3부작으로
뭐 미리 예정되고 만들어진 영화들은 최근의 경향들을 봤었을 때는 대부분 SF 판타지 소설들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죠. 네. 메이즈 러너 같은 경우도 실제 프리퀄을 제외하고 3편 정도의 작품들이 나와 있고 이렇게 그것을 기본 토대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첫 번째 작품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2편을 만들자 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전체 3편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1편에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밀당을 할 것인가를 이미 재단한 상태에서 시작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이런 작품들, 그러니까 시리즈물들이 많이 생겨나는 이유들은 결국 헐리우드가 어떤 창작력의 원천을 사실 이런 티네이저 소설들 속에서 또 많이 얻기도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잠정적인 관객이 될 수 있는 독자들을 확보한 상태의 원작을 가진 작품들로 영화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런 시리즈물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이 짜져가지고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렇게 한번 시리즈물을 만드는 것은 스튜디오로서는 경제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한 영화가 시작이 되면 이 영화의 주인공들과 설정들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2번째, 3번째 시리즈로부터는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결국 그것을 줄인 시간 내에 영화적인 다른 재미들을 채워 넣을 수 있다는 것이 시리즈물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 번 형성된 팬덤이 있으면 2번째, 3번째, 4번째는 쭉쭉쭉쭉 간다라는 어떤 상업적인 밑받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리즈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 1편에서는 그다지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유명하지 않은 배우들이라도 2, 3편으로 팬덤들이 형성되면서 이들에 대한 팬덤들이 점점 더 굴러서 더 큰 바위가 되는 경우들이 3편, 4편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해리포터 시리즈 같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또 메이즈 러너 같은 경우는 SF 액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SF 액션 그러면 남성 관객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메이즈 러너 같은 경우는 여성 관객분들도 굉장히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10대들이 이제 남자애들만 그냥 때로 이렇게. 네, 정말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정말 훈남 소년인지 청년인지 하여튼 소년서부터 청년까지 전부 다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 집단 공동체 생활을 시키잖아요. 네, 이게 어떤 여성분들이 볼 때는 정말 천국 같은 곳일 수 있는. 그 중에서 이제 주인공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마음에 드는 캐릭터 한 명은 있을 것처럼 정말 너무 다양하고 멋진 그 배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쵸, 한 30인조 보이그룹 같은 느낌이겠죠. 그 중에 하나는 이상형이 있는. 그들을 보는 재미가 정말 쏠쏠한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메이즈 러너 이미 극장에서 보셨던 분들이라면 한 명 한 명에 대한 팬심들로 지금 들끓고 계신 분들 여기저기 해외 사이트에서 다음 시리즈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서 막 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오늘 무수쇼 방청 오신 분들도 이제 멋진 남자들이 30명이 나온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눈이 이렇게 초롱초롱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과연 여러분들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에 정말 많은 댓글들이 올라오는데요. 네, 재밌는 글들이 있네요. 소년들이 많이 나와서 참 좋더군요. 껄껄 흠냐리. 네, 이건 무슨 뜻인가요? 흠냐리? 좋다 이런 거죠. 좋다. 네. 굉장히 새로운 언어를 창조해 주셨네요. 네, 송경민님께서 올려주셨고요. 흥미진진한 추격신이 인상 깊은 영화였어요. 다음 시리즈가 계획에 있다니 기대돼요. 라고 양두희님께서도 남겨주셨네요. 네, 그리고 여기 뭔가 진지한 이야기가 있어서 한 가지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즈 러너, 눈으로 보면서 몸도 함께 달린 영화였어요. 보는 내내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왜 그곳에 왔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기억이 전부 지워졌다는 설정은 다른 영화에서도 많이 본 듯한 설정이라 새롭진 않았지만 그래도 미로라는 장치가 있어 끝까지 스릴 넘치는 영화였습니다. 라고 권예빈님께서 남겨주셨네요. 권예빈님 어디 계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영화 즐겨보는 영화 매니아 권예빈입니다. 네, 어, 굉장히 힘차신데요. 새해 계획은 잘 세우고 실천하고 계신가요?
일단 남자답게 운동과 네. 학생답게 공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이 에너지가 파이팅 넘치는 게 굉장히 실천을 잘하고 계시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3일 후에 난 남자도 학생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의기소침해지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초를 쳐서. 네, 메이즈 러너를 굉장히 재밌게 보신 것 같은데요. 이 메이즈 러너에서 가장 스릴 넘쳤던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리버가 돌아다닐 때 그 안에서 주인공이 덩쿨 안에 숨어 있을 때 가장 스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메이즈 러너가 이렇게 많은 관객들한테 재미가 있을 수 있는 데는 무엇보다도 그 그리버들을 피해 다니는 그 액션 씬들이 굉장히 좀 재밌게 찍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설정적으로 봤었을 때 이 영화가 시작이 되면 지하에서 하고 한 명이 올라오게 되면서 네.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미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뭐 내 부모는 누군지 모든 것들이 다 지워진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되는 깨끗한 거의 아이와 같은 상태로 시작이 네. 되지만 무언가가 사실은 있을 거다라는 몸에 기억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 상태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들은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영화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눈앞에 떡하니 나타나 있는 거대한 벽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영화 속의 그 메이즈라고 얘기하는 말 그대로 미로들이 이 영화의 그 가장 큰 미스터리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곳을 사실은 영화의 메이즈를 어쨌든 뛰어다니는 아이들, 러너라는 그런 직업, 그 안에서 약간의 직업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빌더라고 해서 그 건축이들이 만들고 있는 것들을 이제 짓는 아이들이 있고, 그다음 러너라고 해서 선택된 몇 명들이 그 미로 안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이 미로는 저녁이 되면 닫히고 그 안 속에 들어가게 되면 뭐 죽어서 나오게 네.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낮 시간에 그것이 열려 있는 동안에 그 미로의 구조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아이들이 러너예요. 네. 그 가장 뭐 신체적으로도 가장 빠르고 강한 아이들이 선택되어서 혹은 아니면 간택되어서 혹은 아니면 뽑혀 나가서 네. 러너가 되어서 뛰게 되는 게 바로 메이즈 러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의 기본적인 설정 자체가 가지는 재미가 확실히 있죠.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것은 그 미로의 구조가 밤이면 밤마다 또 바뀌게 된다. 네,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는데 저거 어떻게 다 기억하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영화를 복잡했어요. 보다 보면 그 미로의 구조들이 보여지는 그런 장면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 영화를 보게 되면 그 10대 소년들이 이후에 뭐 소녀 한 명이 등장을 하긴 하지만 10대의 소년들이 그 미로 속에 갇혀 있고 모든 그 자신들이 만든 규율 안에서 저길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토마스란 남자아이는 이 아이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것은 호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넘어가면 어떻게 되지? 그 안에 뭐가 있을까? 우리가 막 그리버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실제 그리버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네. 그러면 그리버를 나는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래서 여기서 토마스가 주인공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아주 안전한 절망 대신 굉장히 불안한 희망을 품는 소년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그 불안한 희망으로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소년이 주인공일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죠. 네, 참 목숨이 소중한 줄 모르는 그런 주인공인 것 같아요. 남들은 다 겁나하는데 혼자 정말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그렇게 무모하게 네, 다니는 주인공. 별로 그게-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게 10대들의 참 네. 무모한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아마 여기의 주인공들을 물론 기억이 없어진다고 해도 30, 40대 어느 정도 기성세대들을 이 안에 띄워놓으면 이렇게 뛰지는 못하겠구나. 뒤로 뛰고 있을 것 같아요. 도망가는 장면으로. 네. 이런 면에서 10대라는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무모한 자신감들 네. 혹은 무모한 호기심들이란 것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를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죠. 네, 이 그 메이즈 러너가 또 아까 기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10대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거는 그 10대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었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미 소설로서,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의 그 하이틴 SF 소설, 하이틴 판타지 소설의 시장이 꽤 큰 편인데요. 그게 뭐 트와일라이트 시리즈라든지 뭐 미국 아니면 영국까지 넘어가고 아니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해리포터 시리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10대들의 그 어떤 상상력들을 자극하고 그들을 대입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작품들이죠. 이러면서 이 제임스 데시너라는 작가의 베스트셀러 소설이고요. 이 영화의 제목인 메이즈 러너를
1편으로 해서 2편에 스코치 트라이얼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3편은 데스큐어라는 작품이 있어요. 점점 아마 여러분들이 1편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들의 세계가 조금씩 다른 스텝으로 우리가 보통 게임으로 치자면 스테이지가 좀 달라지는 네. 그런 것들로 이렇게 점점 확장되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의 제목도 2편은 메이즈 러너 스코치 트라이얼이라는 작품으로 준비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저는 이 메이즈 러너를 보면서 생각나는 영화들이 또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미로를 탈출하는 그런 장면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큐브라는 영화에서 이렇게 짜 맞춰가면서 거길 탈출해가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또 헝거 게임과 비교를 많이 할 수가 있죠. 실제 헝거 게임 같은 경우도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 10대의 소년소녀들을 그 조공자로 뽑아서 어떤 방식으로 리얼리티 쇼를 벌이면서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는 그런 어른들의 이야기들인데 메이즈 러너도 영화를 보다 보면 결국은 어떤 방식의 유사성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좀 전체적으로 요즘 나타나고 있는 어떤 경향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메이즈 러너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올려주신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화의 재미도 재미지만 한국계 배우 이기용 씨가 주인공으로 나와 너무너무 뿌듯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영화 개봉 이후 인터넷 검색어 순위에도 계속 오르고 하더라고요. 메이즈 러너 출연진들 모두가 헐리우드 대스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이 똘똘 뭉쳐 보여준 연기는 너무 멋졌습니다. 여기 이기용 씨 팬 한 명 추가요? 하고 하트를 날려주셨네요. 네, 이문선님 어디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 미술을 전공하고 있는 21살 이문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기용 씨 팬임을 이렇게 자처하시면서 이기용 씨 팬 한 명 추가요라고 마치 삼겹살 시키듯이 네, 삼겹살 1인분 추가요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기용 씨의 매력이 삼겹살보다 그렇게 더 대단한 매력이 있나요? 배우 매력도 매력이지만 외국 영화 안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비중 있는 역할로 리더적인 면모도 보여주는 게 정말 좋았거든요. 다음 2부작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너무 기대돼요. 네, 정말 메이즈 러너에서 그 한국계 배우 이기용 씨가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게 저도 그분이 출연하시는지 모르고 봤는데 영화 안에서 계속 한국 이름 민호 이렇게 나오니까 네. 한국인이니까 굉장히 집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샤인이 나올 것 같고 뭐 이러고. 네. 죄송합니다. 네 명이 어디서 세 명이 추가로 이렇게 등장할 것 같고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소설 속에서도 정확하게 민호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네, 그런 네. 캐릭터죠. 네, 한국 이름이 나와서 굉장히 좀 신선했는데 그동안 헐리우드 영화에서 최민식 씨라든지 비 씨 그리고 이병헌 씨가 등장하는 거는 한국에서 워낙 주연을 하시던 분이 헐리우드 영화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뭐 신선하긴 해도 그냥 익숙했는데 우리한테 굉장히 생소했던 그 한국 배우가 헐리우드 영화에서 주연을 맡으니까 더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굉장히 훈남이시고 또 뭐 어떤 유명 잡지 선정에서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 그리고 누가 선정했는지 모르겠지만 4위에 또 선정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귀여워요. 되게 네. 귀여운 소년이고 이제는 약간 물론 메이즈 러너를 보시다 보면 굉장히 계획적으로 각종 다양한 인종들을 잘 섞어놨다라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네. 거예요. 그거 굉장히 세계 시장에 또 어필해야 하는 어떤 작품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어떤 구성이기도 할 텐데 그 중에서 주인공의 또 바로 옆자리에서 그에게 가장 큰 조력자가 되는 인물이 바로 민호, 이기용 네. 씨가 연기한 민호라는 역할인데요. 이기용 씨 같은 경우는 키홍리, 네. 키홍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태어난 배우예요. 아, 네. 6살 때까지 한국에서 살았었고 이제 6살 때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다가 2년 있다가 다시 LA로 이민을 가서 네. 거기서 이제 정착하고 대학을 가고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한국계라고 얘기하면 좀 아닌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피만 섞였지 사실은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른 경우들이 더 많은데 그런 면에서는 한국적인 그 베이스들을 꽤나 지금도 잘 가지고 가 있는 그런 배우인 것 같아요. 한국말도 곧잘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는 어떤 드라마들 속에서 조연 단역 정도로 계속 나오다가 이번에 헐리우드 정말 블록버스터급 영화의 주인공이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편에 대한 기대와 함께 2편에서 또 민호가 얼마만큼 또 큰 인물들로 나올지에 대한 기대가 꽤 큰 그런 배우예요. 오묘하게 몸 좋은 차태현 씨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어리고 몸 좋은 차태현 씨 같은 네, 느낌. 좀 귀여운데 네. 뭔가 이렇게 되게 건장하고 네. 영화 안에서 또 액션을 잘 하시니까. 네, 장난스럽기도 하고 목소리도 굉장히 좋아서요. 네. 보통 헐리우드에서 동양계 소년들이 소비되는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이었다는 것이 좀 재미있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이기용 씨만큼 또 눈에 띄는 배우가 한 명 있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러브 액츄얼리에서 리암 니슨의 아들 역할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귀여운 모습을 보여줬던 배우 토마스 생스터가 전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네. 그대로 얼굴은 그대로 있으면서 키만 이렇게 자란 느낌. 네. 보통 나이가 들면 얼굴이 좀 다른 방식으로 바뀌기 마련인데 토마스 생스터 같은 경우는 그 어릴 때 귀여운 러브 액츄얼리에서 뒤에서 드럼을 치면서 사랑하는 여성에게 손가락질을 날리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영국에서 온 배우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하죠. 네. 그래서 이게 미국에 있는 배우들과 영국에 있는 그러니까 배우들이 함께 모여서 사실 거의 캠프처럼 지냈다고 해요. 네. 이게 뉴얼리언즈에서 촬영이 됐는데 뭐 주변에 뭐가 많지가 않으니까 아예 그런 트럭 버스 같은 걸 파티 버스로 개조를 해서 네. 이 친구들 거기서 맨날 놀았대요. 그래서 네. 자기네들 안에서의 그런 팀워크라는 게 엄청나게 재미있게 뭐 구성이 됐었던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고 왜 아니겠어요? 그 10대 아이들이 다 모여 있는데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네. 근데 그 어떤 그 배우들 간의 느낌 같은 것들이 영화 속에서도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영화 속에 너무너무 많은 젊은 청년들이 등장을 하지만 유일하게 또 여성 배우로 여배우로서 등장하게 되는 배우가 바로 카야 스코델라리오라는 배우예요. 아마 한국에서도 많이 익숙한 얼굴이기도 할 거고 저는 이 배우를 처음 봤었던 게 영드의 또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스킨스라는 영국 네. 드라마가 있어요. 이 영국 드라마 스킨스를 보면 뭐랄까 우리 다크하면서도 매력적인 그런 느낌을 보였었고 이 영화에서 사실 1편에서는 이 그녀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아마 2, 3편을 통해서 조금 더 확장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 카야 코스텔리 스코델라리오. 네, 이름이 너무 어렵네요. 네, 저도 이 카야 스코델라리오 배우를 알게 된 게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또 김수현 씨가 자신의 이상형으로 한번 지목을 해가지고 혜민아, 참 곱다. 저 이상형이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와서 두 분이 같이 광고를 찍고 있더라고요. 네, 역시 네, 김수현 씨의 파급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기자님 또 이 영화를 연출했던 웨스볼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리즈 대작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이 첫 장편 연출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이 감독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력이 독특한데 특수업체 대표를 했었던 그런 특수 효과 뭐 네, 그런 거. 특수효과 업체 대표를 했었고 뭐 영화 쪽에 관련된 일이긴 했었지만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CGI로 만든 그냥 애니메이션,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애니메이션 루인이라는 작품으로 또 뭐 유튜브라든지 굉장히 유명세를 탔었던 그런 감독인데요.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구조물들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메이즈라는 공간도 그렇고 그리고 이 메이즈가 책 속에서는 조금 더 스케치의 형태로 나와 있는데 영화 속에서는 거의 건축물이 되어 있는 그런 미니어처 형태로 볼 수가 있죠. 이런 어떤 것들이 구조를 메이즈의 구조를 만드는 것도 감독의 그 전 어떤 직업들 같은 것들이 그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감독님의 장점을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였네요. 네, 이렇게 흥행에 성공한 메이즈 러너 같은 경우는 또 2015년도에도 개봉 예정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2015년 9월에 개봉을 하고요. 아마 뭐 이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죽지 않는다면 세 편의 영화에 계속 나올 거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배우들은 이미 한번 그 어떤 학교에 들어간 느낌이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 들어요. 6년은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제?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느낌으로 아마 이 영화를 찍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님, 이렇게 메이즈 러너 같은 시리즈들은 이번에 새로 또 탄생한 시리즈인데
또 시리즈물 하면은 그 전에 뭐 굉장히 유명했던 시리즈도 있고 정말 고전이라고 불리고 사람들한테 지금까지도 다시 이야기가 되는 그런 시리즈물도 많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시리즈물들이 2015년도에는 다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재구성해서 리부트돼서 나온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네, 뭐 시리즈물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터미네이터가 있죠. 터미네이터 네. 5가 나오는데요. 이병헌 씨가 액체인간 티천으로 네, 녹았다가 이제 다시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미 짧은 클립 정도가 나왔는데도 좀 더 그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여기서 가지게 되는 역할이 꽤 크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시게 됐었던 영화가 터미네이터 5가 있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주라기 공원이 13년 만에 주라기 공원을 넘어서 주라기 월드가 돼서 아, 진짜로요? 네. 네. 또 그 사이에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장 큰 변화는 컴퓨터 그래픽의 발전일 것 같아요. 주라기 월드, 그러니까 주라기 공원의 그 가장 큰 부분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한 번도 우리가 살아있는 누구도 본 적이 없었던 공룡이라는 존재를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네, 눈앞에 네. 재현시켰던 부분들이잖아요. 그것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 확장된 세계가 기다려지는 부분이 바로 주라기 월드이고요. 또 그리고 스타워즈 7이 또 세븐인가요? 돌아오죠. 네. 깨어난 포스라는 제목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 연출은 J.J. 에이브람스라고 로스트를 통해서 떡밥의 제왕이라는 표현을 받았을 정도로 이제 쥐락펴락 밀당을 관객들과 하는 데 있어서 도 같은 감독이 떡밥과 밀당. 네, 그런 감독이기 때문에 스타워즈의 어떤 클래식한 풍미와 그가 가진 이야기의 쫀득함들이 어떻게 섞여 있을지가 좀 궁금한 작품이 바로 스타워즈 7 깨어난 포스입니다. 네, 정말 스타워즈, 터미네이터, 그 주라기 공원까지 정말 영화 역사에서 그 시리즈물로선 한 획을 그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작품들인 것 같은데요. 우리 무스쇼 가족 여러분들은 혹시 터미네이터, 주라기 공원, 그리고 스타워즈 이 세 개 중에서 한 편이라도 안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아, 네, 여기 굉장한 분이 계시네요. 네. 정말 한 편도 안 보신 거예요? 네. 영화를 원래 많이 안 보시나요? 아니요, 많이 보긴 하는데 네. 어쩌다 보니까 안 보게 됐는데 이번에 새로 개봉한다고 해서 기대가 돼서 전작들도 챙겨보려고요. 네. 그 사실 안 보셨다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어떤 세대에 좀 국한된 부분이 있어요. 네, 저는 네. 터미네이터는 확실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터미네이터가 계속 꾸준히 나오긴 부활하긴 했는데, 네. 했었지만 실제로 터미네이터의 가장 부흥기라고 했던 시기에 태어나지도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시리즈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것의 한 70% 정도는 한 세대들의 추억과 기억을 소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네네. 크죠. 터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클 테고요. 아마 그것이 어떻게 새롭게 무장해서 등장하는가에 따라서 그 관객들을 새롭게 유치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란 것이 있죠. 그래서 뭐 주라기 공원도 당연히 그렇고요. 주라기 공원을 보지 못한 분들한테 새로운 월드를 먼저 보여주고 나니까 그럼 공원은 어땠어?라고 다시 역행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 메이즈 러너 같은 경우가 앞으로 몇 년 동안의 이 시리즈를 이어갈 때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스트 해리포터 시리즈 안에서 누군가 가장 앞서 나간 승자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해리포터 시리즈를 보고 자라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만약에 한 20년 후에 그들이 다시 뭉쳐서 만약 교수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해리포터 시리즈에 뭐 새로운 어린이들이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걸 볼 수 있죠. 네네. 내가 어릴 때 봤었던 그들이 이제 자라서 덤블도어 교수가 됐어. 뭐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요. 근데 그런 만큼의 시간들이 흘렀을 때 과연 우리가 이 세대에 커나가는 아이들이 어떤 시리즈를 기억하게 될까 하는 면에서 지금 뭐 헝거 게임, 메이즈 러너, 뭐 이런 다이버전트 뭐 이런 다양한 작품들이 경쟁을 막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춘추 전국시대 같은 거네, 해리포터 이후에. 네, 이제 그렇게 어떤 시리즈들이 크게 사랑을 받는지는 아마 그 시리즈를 쭉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랜 시간 관객들로부터 사랑받는 영화들은 그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올해는 메이즈 러너 2부터 터미네이터 5까지 기대작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 영화들을 보다 더 재밌게 즐기시려면 이 전편들을 미리 복습하고 감상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이즈 러너는 물론 주라기 공원 1, 2, 3편, 터미네이터 1, 2, 3편과 인서전트의 전작, 다이버전트까지 현재 모두 올레 TV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꼭 감상해보세요. 네, 오늘 무비토크 토크카드 작성해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릴 차례인데요. 네, 오늘은 누굴 드려야 되나? 네, 제 마음에 이분이 들어오네요. 네, 아직 터미네이터와 주라기 공원 그리고 스타워즈를 아직 못 보신 이문선님께 KT 올레 TV 제공 영화 예매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영화 관람 되세요. 네, 이선호와 함께하는 올레 TV 무비스타 소셜 클럽. 이번에는 올레 TV를 찾은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만나보시죠.